지은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손에 쥔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메시지였다. 축하해. 민지가 결혼해.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녀의 연인, 민지가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은 지은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3년 전 지은과 민지는 대학 동창 모임에서 재회했다. 지은은 이미 성공한 변호사로 자리 잡았고 민지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채로 나눈 대화는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너 아직도 나 좋아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그들은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가족의 기대, 직장의 압력, 친구들의 시선이 그들을 옥죄었다. 지은은 집안의 장녀로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기업인으로 딸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다. 결혼 안 할 거야? 나이 차면 늦어. 어머니의 잔소리가 매일 이어졌다. 지은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민지와의 미래를 꿈꿨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가족은 시골 출신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했다. 여자가 결혼 안 하면 안 돼, 아이를 낳아야지. 민지의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들의 연애는 은밀했다. 주말에만 만나고 공공장소에서는 친구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랑은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의 부드러운 미소에 반했고 민지는 지은의 강인한 모습에 의지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은의 법률사무소에서 동료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으로 해고된 사건을 목격한 후 그녀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만약 우리 일이 알려지면? 나 변호사 자격 잃을 수도 있어. 지은의 걱정에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그럴 일 없어? 우리만 조심하면 돼. 하지만 압력은 점점 커졌다. 민지의 부모가 맞선 자리를 주선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좋은 남자 소개할게. 내 나이 되면 빨리 정해야 해. 민지는 거부했지만 부모의 눈빛이 슬퍼 보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가족 모임에서 대인 없어? 라는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다. 바빠서요. 그 거짓말이 쌓일수록 내적 갈등이 커졌다. 지은은 밤마다 민지와 통화하며 위로를 찾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지가 울면서 지은의 집으로 왔다. 부모님이 강제로 맞선 보래? 어떻게 해? 지은은 민지를 안고 말했다. 거부해. 우리 사랑이 중요해.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 아프시면? 나 때문에. 그 대화는 그들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민지가 가족을 우선시하는 게 서운했다. 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민지의 대답은 침묵이었다. 그 후 그들은 자주 다퉜다. 지은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공개하자고 했지만 민지는 두려워했다. 사회가 우리를 받아줄까? 직장 잃으면?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일에 매달렸다. 변호사로서 성소수자 권익을 위한 소송을 맡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삶은 숨겨져 있었다. 왜 나 자신을 속여?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문했다. 그러던 중 민지의 결혼 소식이 왔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해. 부모님 때문에. 지은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로 소리쳤다. 배신이야. 그 통화는 그들의 관계를 산산조각 냈다. 지은은 그날 밤 술에 취해 거리를 방황했다. 모든 게 끝났어.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사랑은 왜 이렇게 약한가?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다. 민지의 선택은 지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터였다. 지은은 다음 날 아침 눈이 부은 채로 일어났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민지의 결혼 소식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는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지은 씨, 괜찮아.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민지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첫 데이트, 손을 잡았던 그 순간, 키스했던 밤, 모든 게 거짓이었나? 민지는 결혼 준비로 바빴다. 상대는 부모가 소개한 회사원, 준호였다. 그는 착하고 안정적이었지만 민지의 마음은 없었다. 이게 최선이야. 민지는 자신을 설득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회의 기대를 위해. 하지만 밤마다 지은이 그리웠다. 미안해, 지은아. 눈물이 흘렀다. 민지의 선택은 도덕적 딜레마였다. 사랑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하는 게 옳은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희생을 봐왔다. 아버지의 병, 어머니의 고생. 나 때문에 더 아프시면 안 돼. 그 생각이 민지를 짓눌렀다. 지은은 민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다. 민지가 나오자 지은은 다가가 물었다. 왜 나를 버린 거야? 민지는 눈을 피했다. 버린 게 아니야? 현실이야. 그 대화는 격렬했다. 지은은 소리쳤다. 현실. 우리 사랑이 현실이 아니었어.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사회가 우리를 인정 안 해. 가족이 무너지면 지은은 분노했다. 그럼 나 혼자 무너지게 내버려둬.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지만 민지는 결국 돌아섰다. 미안해. 이게 나의 선택이야. 지은의 가족도 압력을 가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이번에 맞선 봐. 좋은 사람 있어.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누구? 왜 안 데려와? 지은은 말할 수 없었다. 여자야.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바빠서요. 으라고 대답했다. 그 거짓말이 지은을 더 괴롭혔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두려웠다. 날 어떻게 볼까?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민지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지은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몰래 갔다. 교회 밖에서 지켜보는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다. 민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호와 서약하는 모습을 보자 지은은 도망쳤다. 이게 끝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결혼 후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해지길 바래.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다. 변호사로서 성소수자 케이스를 더 맡았다. 내가 변해야 해. 그녀의 결심이었다. 그러나 민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민지의 마음은 공허했다. 밤에 지은을 생각하며 울었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도덕적 갈등이 커졌다. 가족은 행복해 보였지만 민지는 자신을 잃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안정됐네. 하지만 민지는 네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외쳤다. 아니야. 사회의 기대가 그녀를 속박했다. 지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동성애자 모임에서 만난 수연이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공개적으로 살아. 숨기면 더 아파. 수연의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하지만 민지의 배신이 트라우마였다. 다시 믿을 수 있을까? 내적 충돌이 이어졌다. 지은은 가족에게 커밍아웃할까 고민했다. 아버지가 실망하시면 그 두려움이 그녀를 멈췄다. 민지는 지은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성소수자 권익운동에 참여한다는 질투와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왜 포기했지? 민지는 준호에게 솔직히 말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를 기대해 준호의 말에 민지는 얼어붙었다. 임신이었다.
그 소식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민지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지은의 응답은 차가웠다. 왜 이제 와? 긴장된 대화가 시작됐다. 민지의 임신 소식은 지은을 다시 흔들었다. 축하해. 지은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나를 버리고 이제 왜? 민지는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어색했다. 민지는 말했다. 준호와는 사랑이 아니야. 가족 때문에. 지은은 냉소했다. 그럼 왜 결혼했어? 나를 배신한 대가야. 민지는 울었다. 후회해. 하지만 이제 아이가. 그 대화는 그들의 상처를 드러냈다. 지은은 내 선택이야. 이제 나한테 오지 마. 애라고 말하고 떠났다. 지은의 삶은 점점 바빠졌다. 성소수자 소송에서 승소하며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공허했다. 수연과 데이트했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왜 아직도 그녀야? 지은은 자책했다. 가족의 압력도 커졌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결혼하면 좋겠어.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갈등했다. 아빠, 나 동성애자야.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곧 탈게어와라고 거짓말했다. 그 거짓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의 임신 생활은 힘들었다. 입덧과 피로 속에서 지은을 그리워했다. 준호는 배려했지만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 아이가 행복할까? 도덕적 딜레마가 깊어졌다.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었지만 마음은 비정상이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내 인생 안정됐어. 하지만 민지는 아니에요. 라고 속으로 외쳤다. 밤에 지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쌓였다. 지은은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먼저 친구들에게 말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멀어졌다. 사회가 변했어. 지은은 의문했다. 한국의 정형화된 문화가 여전히 강했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자 상사가 불렀다.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 주지 마. 그 말은 경고였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나답게 살아야 해. 그녀의 식템이었다. 민지는 출산이 가까워지자 지은에게 다시 연락했다. 아이 이름 지어줄래? 지은은 거부했다. 내 인생이야.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민지의 배신이 여전히 상처였다. 준호가 민지의 휴대폰을 보고 의심했다. 지은이 누구야? 민지는 거짓말했다. 친구야. 하지만 준호는 더 캐물었다. 긴장된 분위기가 집안을 맴돌았다. 민지는 이 결혼이 잘못됐어 라고 생각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퇴원했다. 가족 모임에서 지은은 용기를 냈다. 엄마, 아빠. 나 여자를 사랑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지은은 설명했다. 이게 나야. 민지와 사랑했어. 가족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이게 대가야. 그녀의 선택이었다. 민지는 출산했다. 아기 소리가 병원을 울렸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아이가 내 행복일까? 준호는 기뻐했지만 민지는 지은을 생각했다. 퇴원 후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미안해. 모든 게 잘못됐어. 지은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늦었어. 하지만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대면은 피할 수 없었다. 민지는 다이 때문에라도 용서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자의. 그게 나랑 무슨 상관? 분노가 폭발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개인의 선택이 그들을 대립시켰다. 지은은 가족과 단절됐다. 아버지의 다시 오지 마 라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수연과 더 가까워졌다. 수연은 내가 강해.
함께 이겨내자라고 위로했다. 지은은 새로운 관계에서 위안을 찾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왜 아직도 내적 갈등이 계속됐다. 직장에서의 압력도 커졌다. 클라이언트가 동성애자 변호사? 안 돼, 라고 거부했다. 지은은 싸웠다. 내 성향이 업무와 무관해 그녀의 투쟁이었다. 민지의 가정생활은 균열이 생겼다. 아이를 키우며 준호와 다퉜다. 너 레일리 이상해. 준호의 말에 민지는 피곤해서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진실은 지은이었다. 민지는 몰래 지은의 SNS를 봤다. 수연과 함께한 사진을 보자 질투가 솟았다. 내가 왜 포기했지? 후회가 깊어졌다. 어머니가 방문해 행복해 보이네 라고 했지만 민지는 웃을 수 없었다. 아니에요. 속으로 외쳤다. 지은은 성소수자 단체에서 활동했다. 토크쇼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한국 사회는 변해야 해. 사랑은 자유야. 청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일부는 박수쳤지만 다른 일부는 비난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식텐이야. 그녀의 결이었다.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용서해주세요. 이게 나예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민지는 아이를 안고 지은의 사무실로 갔다. 예바에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지은은 놀랐다. 왜 여기 와? 민지는 울었다. 준호와 이혼할게. 너 없인 못 살아. 이 지은은 흔들렸다. 지금. 아이 때문에 민지의 선택은 또 다른 딜레마였다. 가족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게 옳은가? 준호가 알게 되면? 민지는 상관없어. 이제야 깨달았어. 라고 말했다. 그들의 재회는 격정적이었다. 지은은 민지를 안았다. 내가 돌아왔어. 하지만 수연이 알게 됐다. 배신이야. 수연의 소리에 지은은 미안했다. 미안해. 민지가 수연은 떠났다. 지은의 선택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었다. 사랑을 위해 친구를 버려 자책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재개됐지만 불안정했다. 준호가 이혼 동의할까? 민지의 걱정에 지은은 내가 도울게. 변호사잖아 라고 말했다. 가족의 반대가 시작됐다. 민지의 부모가 알게 됐다. 이혼. 미쳤어. 아버지의 분노에 민지는 무릎 꿇었다. 죄송해요.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아이 생각해. 민지는 아이와 함께 할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여자 때문에 추잡해 라고 비난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그들을 공격했다. 지은의 가족도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내가 그 여자랑 집안 망신. 지은은 아빠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민지와 지은은 함께 싸웠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그들의 사랑을 증명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는 직장을 잃었다. 동성애자.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이 학교의 결정이었다. 지은도 클라이언트를 잃었다. 이미지 문제야.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짓눌렀다. 이게 가치 있는가?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네, 너와 함께라면 라고 답했다. 그들의 식태는 점점 강해졌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민지는 증언했다. 준호와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가족 압력 때문이었어요. 판사는 아이 양육권은 물었다. 민지는 제가 키울게요. 준호는 반대했다. 그 여자와? 안 돼. 법정은 긴장됐다. 지은은 변호사로서 민지를 도왔다. 사랑의 자유를 인정해주세요. 그녀의 변론이었다. 재판은 길어졌다. 사회의 시선이 쏟아졌다. 뉴스에 동성애자 이혼 소송 기사가 나왔다. 악플이 달렸다. 추잡해. 하지만 지지자도 생겼다. 응원해. 민지의 부모는 병원에 입원했다. 충격 때문이었다.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선택 때문에 지은은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할 거야.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도 연락했다. 내가 집안 망쳤어.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요. 가족의 상처가 깊었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걸 희생했다. 친구들 일부가 멀어졌다. 이해 못해 사회의 정형화된 틀이 그들을 고립시켰다. 재판에서 승소했다. 민지는 이혼하고 양육권을 얻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이는 덤마둘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이웃의 수군거림, 직장의 차별. 지은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에 깨달았어. 그들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의 가족이 조금씩 변했다. 어머니가 먼저 왔다. 아이 봐도 돼.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네, 민지의 부모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행복하면 돼.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작은 변화가 생겼다. 지은은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베스트셀러가 됐다. 변화의 시작이야 그녀의 믿음이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산책했다. 후회 안 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아니. 이게 오라으라고 답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을 위해 싸운 대가로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족의 아픔, 사회의 비난, 개인의 희생. 모든 게 가치 있었나?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가?